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대를 유지를 해왔는데 드디어 1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19.2%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10%대로 무너진 결과가 최초로 나온 것입니다. 이 10%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10%대는요. 대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10%대, 그러니까 17%대가 탄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명 중에 2명도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 이 꽃은 여론조사 꽃만 그러느냐?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도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동안의 보수 성향이 굉장히 짙은 리얼미터 또 갤럽 이런 곳에서도 조사한 것을 보면 윤석열이 집권 이후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동남아 3개국 돌아다니면서 원전 세일즈가 어떻고 뭐 체코 가서는 원전 세일즈가 어떻고 또 뭐 광물 공급망 협정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것도 하지 못하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지금 놀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개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세일즈를 할 경우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 동남아 3개국까지 그러니까 체코에 이어서 동남아 3개국까지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이 일을 너무너무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뭐 명태균 일이 터져가지고 지금 거의 뭐 김건희 게이트 아닙니까? 이런 건 역시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리얼미터를 보면은 리얼미터 그러니까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거죠. 여기에서 부정평가가 71.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3.2%가 더 올라간 것이죠. 부정평가가 71%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리얼미터에서 그랬으니까. 다른 데서 하면 한 80% 이상 나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는 25.8%에 불과했다. 리얼미터 맞아. 그러니까 지난주보다도 2, 3%가 계속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 어디라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뭐 부울경 경우도 부울경은 그동안 한 2주 전 이때만 해도 부울경은 다른 데가 내려가도 부울경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부울경에서도 2.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대전, 세종 여기는 뭐 4.5%가 빠졌고 서울은 뭐 1.8%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봐도 콘크리트 지지층 70대는 콘크리트 지지층인가요? 하여튼 그동안에 70대 이상에서 많이 이렇게 그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 6.2%가 빠졌습니다. 원래 나이가 좀 들면 보수적 성향이 되는 것이고 집권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대 이상에서도 날이 갈수록 계속 빠지고 있다. 70대에서도 빠지면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윤석열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지지층까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당 지지도도 마찬가지죠. 더불어민주당이 43.9%, 44% 정도 나왔고 국민의힘이 30%입니다. 30.8%.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서도 하락했고 민주당은 올라갔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윤석열한테 나라를 맡겼더니 이렇게 완전히 말아먹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다.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민생, 뭐 외교, 개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적이 있습니까? 김건희가 모두 다 말아먹고 윤석열은 필리핀 가서도 어땠습니까? 방명록 하나도 제대로 못 써서 컨닝을 그 한 두세 줄 쓰면서 컨닝을 2번, 3번이나 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보겠어요? 그거 한 줄 못 씁니까?
그게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인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갈 때마다 의전상의 실수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 외국 나가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상황을 윤석열 정권이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도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명태균, 외교, 경제 다 무너지고 이러면서 그동안의 그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해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정말 세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가 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하겠다. 이러면서 그 뉴라이트 인사, 뉴라이트도 아니야. 친일파. 이 친일파 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목조목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 발언이 좀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은 진실화해가 아니라 진실도 없고 화해도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5.18에 지금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따위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가리를 다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인 겁니다. 이 말을 또 한때가 언제입니까? 이전에도 끊임없이 해왔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 이걸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날 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한강 작가는 5.18과 관련된 소설 소년이 온다. 그 소설이 노벨 한림원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5.18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전 세계에 5.18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김광동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따위 소리를 국가 공직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장관,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딴 말을 하고 있고, 또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이따위 말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직격했습니다. 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그건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선 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동 진실과 화해위원장, 이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본인이 그럴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 정신 부정이 국민들이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전에 우리 냈던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 수 없게 그 법안을 지금 저희 낸 걸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태균발 여론 조작, 이것이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를 했고, 윤석열도 해명을 해야 된다.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50번을 했는데 49번이 윤이 1등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대부분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윤이 1등하게 나온 여론조사, 이건 혹시 조작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고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3억 7,050만 원? 이 부분을 왜 명태균한테 안 줬느냐,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발
여론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여론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대선 1년 전부터 PNR이라는 ARS 조사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50차례인데 이 중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무려 49번이 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가 처벌받은 전례가 있고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 씨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2등을 1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21년 오세훈 후보와의 서울시장 경선, 이준석 후보와의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도 명태균 씨가 영향을 끼쳤다며 여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엄중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직접 해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이제 정말 우리가 집권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됐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총체적 긴장 위에서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 투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영남 의원들, 이런 보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간절히 바라지만 권력자인 김건희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는 것 같다. 결국은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이미 이 정권은 10%대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 빨리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은 갑자기 이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어떡하지 하고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럴 정권은 아니죠. 그럴 민주당은 아니죠.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미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총체적 집권 준비에 나서겠다. 그 말은 준비된 권력이다. 이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제1야당은 반드시 집권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별겁니까? 5년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맡겨줬어요. 그 권력을. 자, 나라를 한번 잘 운영을 해봐라.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네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라고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앉혀줬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권력인 줄 알아. 거기에 취해 있어. 그러면 쫓겨나야죠. 거기다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이제는 뭐 건의무후라고 그러대. 측천무후에 빗대서 건의무후. 또 거기다가 십상시에 빗대서 칠상시. 지금 한동훈도 이미 다음 주에 독대를 뭐 한다고 그러는, 윤석열과 독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김건희의 거취 문제. 그리고 이 7명의 한남동 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칠상시, 이제 칠상시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칠상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오늘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고 또 언제 한동훈이가 깨갱할지 모르죠. 또 대통령실에서 어떤 카드를 들이밀지 모릅니다. 한동훈한테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정권을 이제는 무너뜨려야 된다.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 또 국민의 힘, 그 당 이름이 좀 이상해. 하여튼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고, 민주당은 집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곧바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던데 예, 정말 이 정권은 미친 정권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